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하고 종합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8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 8월 17일이죠.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김민석이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에서 33%의 책임당을 있는 권리당원이 있는 그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차 25%포인트로 이겨버렸죠. 김민석이. 이재명이 그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800조, 반도체 800조, 그리고 행정통합 한 지원비 20조, 820조를 쏟아부은 그 결과가 실제로 득표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일단 수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김민석이 모레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은. 자, 그런다고 이재명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위기 상황,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 지지율 추락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오히려 김민석 체제가 되면서 또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덮칠 쓰나미가 또 새로운 게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김민석은 공소 취소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직 지지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살아있을 때 빨리 공소 취소해서 자기 재판을 다 없애버리고 싶겠죠. 그러면은 김민석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공소 취소 특검법 이런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엄청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현재 지금까지도 이재명에게는 트리플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세 개의 악재가 덮쳤고, 그리고 그 악재들이 서로 이제 상호 복합작용을 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내후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총선 앞둔 내년 사이에 3번 정도의 최대 그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리플 악재가 그 한꺼번에 닥쳤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3번 정도의 대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 과연 이재명이 낙마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뛰어넘으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겠죠. 무리수를 쓰면은 그럴수록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이재명에게 취임 1년 만에 1년 한 두 달 됐죠. 트리플 3가지 그 위기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지율 대폭락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좌파가 이제 모레 되면 완전히 두동강 납니다. 벌써 정청래 쪽 친정 지지자들이 이거 게임 끝났다는 생각에서 탈당을 막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오히려 그러면 조국당으로 가자. 그래서 조국당하고 나중에 이 정청래, 원래 조국은 이 정청래하고 합당을 하려고 지도를 했었죠. 그리고 정청래 뒤에 있는 문재인 이쪽이 전부 다 조국과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제 떠나니까는 조국당으로 가자. 이렇게 탈당 러시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정청래가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상황에서, 그 지지율이 우선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대폭락을 하고, 좌파가 두동강이 나고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오세훈 리스크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좌파 두동강 나는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이 이겨도 정청래 진영이 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줄줄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으면은 완전 두동강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세훈 리스크.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3개의 트리플, 악재는, 첫 번째 지지율 대폭락, 두 번째 좌파 두동강, 세 번째 오세훈 리스크가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세훈 리스크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명태균 사건 관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죠. 이게 2심, 3심까지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물론 그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이제 법조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쯤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이게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1년 안에 다 대법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과연 그 내년 4월에 보궐시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물론
2심, 3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을 일단 내다보는 상황에서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민주당이 누가 나오든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비서실장 강훈식이 몸을 풀고 있다. 벌써 대비해서. 그리고 뭐 그전에 도전했던 뭐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나경원 또는 신동욱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올지 몰라도 그때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재명 지지율이 ARS 일부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20%대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훈식을,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강훈식을 내세우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국민의힘에. 그리고 지금 부동산, 서울에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고 세금 폭탄이 맞아가지고 전부 다 부글부글 끓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으면은 국민의힘에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민석이 모레 당선된다고 해도 당대표에 불과 8개월 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책임지고. 또 김민석은 그 이야기까지 분명히 했죠. 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고 그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강릉 권성동 의원 또 위원장 박탈됐으니까는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중간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김민석은 내려온다고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김민석이 내려와야 되죠. 지면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고 거기서 지면은 김민석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일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막 그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탄핵감이다 이런 말 들으면서 당부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 강조에 820조 막 떨어뜨리고 했는데 이것이 또 8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 체제가 또 들어있어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 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뜩이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트리플 위기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오세훈 리스크. 김민석이 당선돼도 초단기에 무너지고, 불안정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 위기입니다. 바로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대폭락해서 이재명 지지율, 일단, ARS 조사에서는 이미 30%대를 찍고 있습니다. 지지율 30%대. 한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면 60%가 넘었는데 거의 절반으로 막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화면접조사, 갤럽도 그렇고 MBS도 그렇고 전화면접조사에서조차도 이미 40%대로 내려왔고, 지난주에 실시한 10개 정도의 여론조사, 전부 다 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일에 최저치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2030, 그리고 서울, 이쪽에서는 거의 뭐 ARS 조사는 20%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도층이 대이동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지지율 대폭락은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 그 지지율이 지금 이 30% ARS 뭐 전화 4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30%대 이제 고정이 되거나 뭐 20%대까지 뭐 내려오거나 혹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재판부가 움직이죠. 판사들이 지금은 뭐 서술이 풀으니까는 재판을 다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지지율이 30% 국민 3분의 2가 이재명을 외면을 하는데 법원이 그걸 이재명을 봐줄 이유가 없죠. 나중에 자기들에게 기스가 나는데 경력에 그렇게 되면은 재판 재개가 그 캠페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재판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하면 50%가 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지율 대폭락이 지금 장기화된다. 이거 어떻게 이게 그 복합적 위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순간적인 말실수나 순간적인 실책이나 여기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부동산 문제. 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주식시장, 물가 이런 거 하고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려는 그 집요한 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할 계기가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오션 리스크, 지지율 대폭락 이어서 또 하나가 그 결과 좌파가 두동강 난다. 김민석이 이겨도 덩치가 큰 정청래 진영, 지금 친정청래 쪽 권리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국당으로 간다. 그래서 조국당하고 나중에 친노, 친문 이쪽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가 합친다. 그리고 B그룹 좌파 이재명, 류 이재명은 또 다른 또 시도를 하겠죠. 그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DJ, 친노, 친문 쪽의 정통, 어떻게 보면 정통 좌파 지지층인데 A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째로 떨어지면은 국정 운영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 처리도 이제 친정청래계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친명 가지고 가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반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160석으로 가반 조금 넘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일대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김민석 서울시장 보궐선거 리스크가 생기고 좌파 두동강 나고 지지율 대폭락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이 최대 위기가 닥치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은 돌파구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리를 해서 내놓은 것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정계 개편 아니면 대연정 이거를 노골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민의힘 중진들하고 이재명이 이제 골프를 쳤죠.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를 친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이재명이 치자고 제안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헌론자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던 인물이다. 자,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은 주호영입니다. 주호영. 아마 주호영을 처음에 만나서 개헌 동참 여부를 이제 은근히 떠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호영 다음에 만난 사람이 김태호. 근데 김태호에게는 은근히 개헌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던졌습니다. 임기 단축이라는 이것을 당근을 투척을 했죠. 내 임기를 단축했으라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맞춰야 되니까 4년인데 대통령은 5년 임기니까 이제 맞춰야 되면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근까지 투척을 하면서 개헌 동참 여부를 은근히 떠보는 그게 이번 골프 모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주호영 의원이 왜 1번 타겟이냐고 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그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을 때 주호영 의원이 개헌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개헌특위위원장. 자, 그런데 개헌특위위원장의 멤버가, 개헌특위위원회 멤버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안에 신성범, 최형두 이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개헌특위에. 주호영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개헌특위에. 근데 신성범, 최형두 이 두 사람도 이재명이 골프 치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신성범은 골프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골프를 안 친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것이고 최형두는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맞춰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헌특위의 최근의 국민의힘 개헌특위 12.3 이후에 만든 거기에 있었던 위원장을 포함해서 핵심 3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 골프 치자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김태호를 만나서는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김태호가 또 바람잡이처럼 언론에 지금 홀려서 그 홀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헌론이 지금 촉발이 된 거죠. 그렇다면 뭔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하고 박덕흠이 같이 그때 조정식 국회의장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인데 그때 원래는 주호영에게 골프를 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호영이 뭔가 이렇게 캥기겠죠. 그때만 해도
국회 부의장이고, 이제 박덕흠하고 교대하기 전이니까,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국회 부의장이고, 국민의힘 최대 6선이고, 지역구가 대구고 하는데, 그냥 이재명이 골프 치자고 하니까는 그냥 치면은 나중에 또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 국회 부의장, 교대하는 박덕흠하고 같이 치자. 그리고 국회의장도 띄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노린 타깃은 바로 주호영이죠. 주호영이고, 그 다음에 타깃이 김태호, 박덕흠도 있고, 신성범, 최영두. 이렇게 쭉 타깃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자기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109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이 10명을 포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골프를 치자고 한 것은 일종의 사냥감들에게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프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5명이 치거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10명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이 개헌을 해서 그것을 완수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더 빼와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10명 빼야 되니까 지금 골프를 치거나 치자고 제안 받았던 사람들 한 5명,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그런 포석을 갖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군침을 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경태,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3선을 하고 다시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는데 다시 민주당 가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받아한 조경태.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는 10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는. 그걸 데려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징계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의원들. 주로 한동훈 쪽 의원이죠. 한동훈파. 그쪽에서 해서 어쨌든 한 10명 정도 채워서 데려갈 요량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비례대표는 못 데려가죠. 비례대표는 민주당 가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은 바로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사실상 어려워진 그 의원들 쫙 있죠. 지금 징계를 하는 징계 대상도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공천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천이 안 될 사람 뻔히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의 속셈이죠.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이게 한번 판을 한번 바꿔보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위기가 쓰나미처럼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판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 또는 대연정 이것이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건데 정계 개편이나 대연정이 무슨 이재명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보통 개헌은 임기 초반에 시도 안 합니다. 임기 초반에 시도를 하면은 그 헌법 개정이 블랙홀 역할을 해서 모든 국정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에는 안 건듭니다. 이게 자기가 국정 운영 나름대로 다른 게 할 게 있는데 이게 블랙홀이 되면 안 되니까는 안 건드는데 이재명이 1년 만에 이것을 건든 것은 어떤 정치 발전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위기 탈출용이죠. 위기 탈출용. 특히 본인의 이제 재판, 이제 그대로 임기가 끝나면은 먼저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게 끝나면은 자동으로 재판이 열리고 가령 선거법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청구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 박탈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북 송금은 최저 징역 10년짜리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피하는 방법 아니면은 재판을 없애는 방법 그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개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개헌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 임기를 약간 단축시켜서 물러나서 이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개헌을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을 하면은 그 헌법 조항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는 그 헌법 개정이 있을 때는 그 당시의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헌법 자체로 고쳐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조항은 그대로 놔두되 자기가 임기 단축을 한다고 소홀을 하면서 현직에서 약간 떠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되죠. 그
법을 개정할 그 시점의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꼼수죠. 그것도 전부 이제 꼼수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심지어 그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켜서 임기 단축을 하면서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켜서 개헌 후에 다시 출마한다. 그러면은 지금 5년 해서 지금 1년 먼저 한다고 하면은 4년, 그리고 연임 4년 10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좌파 친명 쪽의 좌파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쪽 유튜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경계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재명은 기상천외한 일을 다 벌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재판을 다 없애거나 유야무야 시킨다. 그리고 공소 취소로 이렇게 다 자기의 그 죄를 삭제해버린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시도하는 그 속셈을, 이재명이 시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민심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특히 이 좌파가 완전히 두동강이 이제 나기 때문에, 두동강 나면은 이 한쪽 비주류가 되는 친노, 친문, 여기가 원래 좌파의 주인이었죠. 여기가 비주류가 되면은 이재명을 견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좌파 지지층이 이재명을 비토를 하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심의 역풍이라고 했을 때 8.17 전에 민심의 역풍은 주로 이제 우파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일으키는 게 민심인데, 8.17 이후에는 민심의 역풍을 했을 때 민심 안에는 좌파 절반이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걸 이재명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자기 살기를 위해서 가진 수단을 쓰고 있지만은, 일단 한 세 차례 정도 대위기가 온다. 첫 번째는 지금 김민석이 8월 17일 날 출범하고 나서 아마 바로 공소취소를 시도를 할 겁니다.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든지, 검찰에 또 공소청에 압박을 넣든지. 왜냐하면은 그걸 벌써 이제 다 약속을 했죠. 친명 개딸들에게 다 약속을 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마치 이 빚쟁이가 빚 갚아라고 하듯이 막 재촉을 하겠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 30%대로 완전히 안 가고, 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40%대 있을 때 이거 빨리 해야지. 더 떨어지면 못한다. 더 떨어지면 나 감옥 가야 된다. 이 생각에서 막 밀어붙이면은 바로 가을쯤에 이런 걸 밀어붙이면은 가을에 이재명의 1차 대위기가 도래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거는 좌파가 같이 우파와 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탄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우파 정권이 두 번 무너졌을 때 좌파가 시도를 했을 때 우파 안에서 손을 잡은 유승민, 한동훈 있으니까, 그 이제 반대 경우가 저쪽에 정청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우가 가을쯤에 김민석 출범하자마자 공소 취소를 하다가 대역풍이 불어서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년 4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세훈 1심 형량이 2심, 3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지금 서울의 분위기,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같은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을 다시 가져가게 되면은 바로 김민석은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나와야 되고, 그러면 비대위가 들어서서 8개월짜리 김민석 체제는 8개월에 끝난다. 그러면은 김민석을 위해서 올인했던 그 이재명은 일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내년 4월 위기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 견뎌낸다 해도 총선 앞두고 내후년 4월 총선이 아마 내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제 보궐선거는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건충동 지역 같은데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김민석이 만약에 계속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재명 쪽에 내세운 비대위가 한다고 하더라도 친명 횡재,
비명 확살 공천이 다시 일어나죠. 그러면은 자기가 공천을 못 받는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안도 완전히 이제 그 성향상 저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단 탈당을 하면은 다수당의 그 위치가 무너지면서 이재명의 탄핵도 본격화, 공론화될 수 있는 그 상황. 또 그쯤 되면은 판사들이 다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또다시 실각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개의 트리플 악재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트리플 악재 세 개가 결국은 이재명의 위기, 1차, 2차, 3차 위기를 몰고 오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계속 덮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꼼수를 써서 견뎌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은 굉장히 민심의 덩어리가 커졌다. 좌파 절반이 가담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앞으로 전국 정계의 핵심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8월 16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